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메타버스 10배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애플도 쓸어담는 메타버스 저평가 대장주 탑3 2탄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4,800명이고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 법과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릴 겁니다. 이벤트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영상들 꼭 유익하게 보시고 수익 내시고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일단 시장을 좀 먼저 봐야겠죠. 일단은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고점을 찍고 좀 추세 우하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1월 달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미리 얘기해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인데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사적 모임 10명에서 12명 그리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시간 12시 제한 10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적 모임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명 12명은 모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형 위드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 1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모든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유흥업소도 12시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집회 행사는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접종 완료하면 500명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이행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1, 2, 3단계 중에 1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솔직히 24시간 열리고 10명까지만 모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거의 다 풀릴 수 있는 거의 다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방역 패스도 도입이 되는데 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 등등등등에서는 입장할 때 뭐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아니면은 PCR 분자 진단 키트로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여주면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24시간 열린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리스크라는 거예요. 왜?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고 나서 흔히 영국은 노마스크를 선언했고요. 일본도 위드 코로나 발표했고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발표한 다음에 확진자가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대한민국도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고 확진자가 단기간에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폭증하는 건 증시에 영향을 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왜? 위드 코로나란 확진자를 줄이자라는 게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는 뭐다? 네, 확진된 사람을 치료하자를 보는 게 위드 코로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솔직히 위드 코로나에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면은 증시에 영향은 줄 수는 있지만 의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시 영향만 좀 걱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시점은 저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폭증이 되는 시기가. 그래서 많게는 사람들이 5,000명까지 그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 밀리거나 하락하는 데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아마 강할 종목들 또는 셀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게 메타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종목 중에서도 뭘 찍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VR 피트니스 앱 개발사를 인수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거의 페이스북은 몰빵을 쳤다 봐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지 하루 만에 가상현실 VR 피트니스 앱 개발사를 인수를 했고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좀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엔가젯은 제이슨 루빈 메타 옛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 이름 바꿨죠. 메타버스 콘텐츠 부분 부사장 VR 피트니스 앱 슈퍼내추럴 개발사인 위딘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VR 피트니스 앱 슈퍼내추럴을 운영 중인데 위딘은 메타의 VR 헤드셋인 오큘러스 퀘스트, 여기 나오는 메타가 페이스북이에요.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다. 오큘러스 퀘스트를 착용하고 이제 슈퍼내추럴 이용이 가능하고요. 컨트롤을 조정해서 다양한 VR 환경에서 날아오는 구슬을 맞춰서 격파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 사진 있죠? 예, 이겁니다. 보시면 이 손에 이렇게 뭘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이걸 들고 뭐가 날라오면은 이제 부시고 발로 차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슈퍼내추럴 피트니스 앱, 이걸로 살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디는 인수 이후 메타의 VR, AR 전담 부서인 리얼리티 랩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 뭐 운동, 코치, 안무가 등등 해가지고 좀 더 발전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아니 이 얘기는 너무 오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오케이, VR, AR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VR, AR 얘기를 들어야 돼? 아니죠.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질 건 뭐겠습니까? 바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 새로운 이슈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던 게 NFT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될 NFT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NFT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NFT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또는 인터넷상에서 또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마르스라는 사람이 있어. 마르스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무한복제를 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흔히 우리는 진짜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를 같게 가는 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무한복제가 가능하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냐? 무한복제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스 김동석이라는 사람한테, 이 메타버스 인물한테 고유값을 정해줘야 돼요. 고유값도 뭐다? 누가 침해할 수 없는, 바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값을 지정해줬을 때 이 마르스 김동석이라는 이 인물은 거기 안에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럼 이거를 마르스 김동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뭐 예술품이라든가 거기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에다가 이렇게 NFT를 이용해서 고유값을 갖게 하면은 이 하나하나가 가치가 된다라는 거죠. 예술품의 가치, 돈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고유값이 있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다? 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서 고유값을 갖게 해서 복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NFT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경제활동의 근간이 될 NFT라는 얘기인데 뭔 소리냐? 2021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말 그대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고유값이 있기 때문에 NFT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NFT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입니다. 이게 뭐부터 유명해졌냐면은 예술품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예술품을 NFT로 사고 팔면서 디지털 예술가 비프리 10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을 74억 원에 판매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부인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디지털 작품을 NFT로 만들어 6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혁명 시장에서 비프리 만든 디지털 작품이 786억 원에 낙찰이 됐고 생존 작가의 작품 중 세 번째로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뭔데 이렇게 비싸? 라고 하는 거죠. NFT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구글 검색량도 증가를 했고 NFT 플랫폼의 이용자 수도 어마무시하게 늘었다. 나도 700억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NFT를 활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NFT가 가지는 게 그냥 뭐 단순히 돈 버는 수단?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효용이라든가 산업적인 가치, 이 모든 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NFT는 토큰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고 복제가 불가능한 거죠. 이런 특성에 따라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 미술품, 수집품,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등 고유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들이 NFT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이라는 사람한테 고유값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복제를 불가능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게 NFT다.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왜? 희소성이 있으니까, 복제가 불가능하니까. 근데 NFT의 가치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 버튼 클릭만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나라고 하지만, 그래서 NFT라는 거, 고유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의 가치.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의 가치가 70억, 700억 달러로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 명품 가방 시장을 예로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명품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미티드 이 에디션에 관련된 가방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모방한 이미테이션이 만들어지고 하나둘씩 그 가방을 여기저기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본품을 사지 못해 이미테이션 가방을 들고 다닐수록 오리지널 제품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화제되고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제품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오리지널 제품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뭐다? NFT를 가지고 아니 그냥 뭐 복제품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고유감을 가진 실제 찐이라고 하죠. 이 찐을 갖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김동석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 누군가가 이 사진 나도 갖고 있는데 그냥 다운로드 받았어. 근데 이거는 찐이 아니다. 이거는 고유값이 없으니까. 나랑 찍은 고유값이 있는 사진 여기 있는 거야. 나도 누구도 누구든 이 사진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짜 사진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왜냐면은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술 A라는 미술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미술품을 우리가 뭐 복사 붙여넣기 또는 여러 가지 그냥 따라 그리세요 해서 따라 그려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똑같이. 하지만 진짜만큼의 느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만큼의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거고 진짜 같은 느낌을 얘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미술품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을 가는 거고 프랑스를 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술품을 60억씩 70억씩 주고 사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핵심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NFT에는 자산 고유 아이디 생성 순서 외에도 작품명과 이미지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고요. 어쨌든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오로지 고유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FT 시장으로 자금이 매우 유입 많이 되고 있는데 해외 업체들뿐만 아니라 한국 업체들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NFT가 주는 가치 효용은 뭘까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부분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웠던 미술, 음악, 게임, 부동산, 금융 등등등 유무형 자산들의 수익화가 가능했다. 디지털로서 사람들이 가치를 매겨주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술은 돈이 얼마 될까?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매길 수 있어요예요. 그래서 NFT 아트가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이들이 갖는 가치는 비교조 되지 않을 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얼마인지는 안에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 모임 같은 경우에도 뭐 티켓을 NFT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교 모임 가입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야? 몰라. NFT로 매겨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FT로 정말 희소성이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매길 수 있고 결국에는 그 메타버스에서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NFT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보통 게임 회사더라. NFT에 올라탔더니 1년 반 만에 주가 10배가 뛰었습니다. 뭔 소리냐? 트위터 잭도씨가 2006년에 올린 트윗인데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했음. Just setting up my Twitter. 이거를 올린 트위터가 이 짤막한 글이 지난 3월 경매에서 291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291만 달러가 어느 수준이냐면 한 30몇 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몇 억이 낙찰이 된 거야. 이 트위터 하나가.
그 트윗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볼 수 있지만 이건 찐이 아니죠. 찐은 3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돈 많은 사람이 30억 주고 산 거죠. 역사의 하나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계기로 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동산도 이제 NFT로 사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도 NFT를 이용해서 디지털 상품 전시하고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겠다 밝혔고요. 그뿐만 아니라 위메이드도 똑같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르4라는 게임 내에서 흑철을 캐서 토큰으로 바꾼 뒤에 암호화폐에 지금 넣어놓으면은 위믹스 코인으로 바꾸고 그 위믹스 코인은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채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흡수합병을 하고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위믹스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0배 이상 뛴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술품 시장, 그래서 서울 옥션이라든가 옥션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도 이슈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NFT로 가냐 하니까 암호화폐와 NFT가 인플레이션 했지.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하는, 기존의 가치 대비해서 물가가 뛰는데 그 물가를 못 따라가는 거야, 다른 자산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NFT나 나는 암호화폐를 들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사듯이 NFT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게임 회사들도 NFT에 상당히 많은, 왜냐면은 결국에는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NFT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뭘 하고 있냐, 바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지원 NFT 부산 2021이 4일에 개막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메타버스 콘서트라든가 이것처럼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컨퍼런스라든가 좀 이슈 될 만한 것들을 좀 여는 편인데, 그중 하나가 NFT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 블록체인 산업 협회와 함께한 NFT 부산 2021을 4일, 6일, 11월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NFT 시장 전망을 살피는 컨퍼런스고요. 안 봐도 뻔하죠. NFT는 전망이 매우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FT 대한민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에서도 미국 NFT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이겠죠. 보시면은 카카오가 미국의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유망 스타트업 슈퍼플라스틱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슈퍼플라스틱이 뭐 하는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돈은 한 200억 정도 시리즈 A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로 구현한 가상셀럽이 유명인이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BTS가 될 수도 있고 블랙핑크가 될 수 있고 여러 셀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가상 셀럽 캐릭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럽 캐릭터를 통해서 올해 NFT 사업에서만 매출을 700만 달러, 거의 뭐 80억 가까이 매출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3,800만 달러. 3,800만 달러면은 거의 뭐 400억이 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외에도 구글 벤처스, 갤럭시 디지털 등등 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3D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까 저스틴 팀브레이크 등 할리우드 배우가 투자를 하는 거죠. 내 것도 만들어줘. 고유의 값을 가진, 아무나 복사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NFT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나 전 세계가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메인에 뭐라고 써있었습니까? 메인에 보면은 써있던 글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도 쓸어 담는이었는데, 애플이 뭐 AR 글라스를 만든다, AR 뭘 만든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확정이 났습니다. 뭘 만든다? 바로 MR 헤드셋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내년 MR 헤드셋을 출시하고요. MR이 뭐냐? VR과 AR을 합친 거를 우리는 M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애플이 내년에 혼합 현실, 바로 MR입니다. MR 헤드셋을 출시할 거란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능 모드를 제공하고 합쳐놓은 게 바로 MR이라는 거고요. 이 MR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메타버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약 350만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그 무게는 그렇게 안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마 MR 헤드셋이 아이폰과 연결하는 구조를 갖췄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애플에 관련된 제품들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도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애플은 MR 헤드셋 외에도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2023년 상용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R 헤드셋 출시한다면 확장 현실, XR 기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결국에는 뭐다?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애플이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 애플도 메타버스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도 열심히 직접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투자하고 애플도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집중. 미래와 미몽 사이 메타버스. 근데 뭔 소리냐? 보시면은 메타버스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고 페이스북도 투자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도 2억 명이 넘었고 게임사들의 연이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누적 가입수 2억 명 돌파했죠. 네이버 웹스와 네이버 클라우드는 단순한 가상 공간이 아닌 항공사진, 인공지능 활용한 거울 세계를 구현하면서 메타버스 시대로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사들도 아까 얘기한 위메이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채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가상 아이돌 사업 등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도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투자에 열을 올린 이유는 가상화폐, 사물 인터넷, 바로 클라우드, 스마트 헬스 등 신기술이 연결되면서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바로 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라는 게 뭡니까?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라는 게 처음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USB라든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를 우리는 보통 이제 건물로 거의 그 크기로 지어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뭐다? 이제는 가상 공간으로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어디? 메타버스에다가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차릴 수 있는 거고, 그 메타버스의 서버를 클라우드 다른 메타버스에다가 차려서 그 서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가 저는 메타버스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메타버스 안에서 사실상 프로그래밍을 하든, 메타버스를 프로그래밍 하든, 또는 메타버스 안에 사실상 사무실을 차리든, 메타버스 안에 뭘 하든 이 클라우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는 거고, 쭉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아마존이 메타버스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서버, 저장 장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뭐다?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이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없으면 메타버스가 현실화되는데 불가능하다. 현실화 또는 보급화되는 게 불가능하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클라우드 관련주, 특히 서버 관련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메타버스의 흐름을 보면은 완전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기술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거나 거기에 가치를 매길 수 있는 NFT가 주가가 올라갔고요. 저는 그 다음은 뭐냐? 이제 메타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또는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클라우드 관련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로서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적인 게 알서포트예요. 알서포트가 뭐냐면 얘가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가상 오피스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클라우드 관련주로 엮이던 기업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나무기술, 인성정보 정리드립니다. 오픈베이스, 링네트, 에스트넷입니다. 얘네들이 원래 기존의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서포트가 이제 바닥에서 하락세가 나오다가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 이슈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전에 추세 전환이 이미 끝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올라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인성정보도 추세 전환을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원격으로 올라간 상태고 눌림목 이후에 최근에는 보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픈베이스도 추세가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고 추세가 좀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링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 찍어주고 추세가 완전히 21선 돌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넷도 당연히 21선 돌파하고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메타버스 클라우드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충분히 메타버스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 종목들 관심 가지는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제약바이오 연말에 100% 급등 잡는 법의 강의 자료랑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이후 시장 전망 강의 자료 알려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료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디서 봤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플러스로 저는요 이 위에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단타 종목을 매일매일 무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 강의,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종목, 시황, 뉴스, 테마주를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애플이다 그럼 앱스토어라고 있고요. 갤럭시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에서 들어가셔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 터치하시고요.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금 별점만 485명이 5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평점이 좋은 어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저희 마르스,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플을 많이 봤겠지만 상당히 깔끔한 어플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제가 이 당일 리얼 추천주를 누르면 이제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10,000명 이벤트 신청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쭉 들어가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구독자 10,000명 달성 축하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장는법 강의, 그 다음에 대선 이후 증시 전망 이 강의 2개를 드리는데 어떻게 봤냐?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일단은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는 무조건 구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다운받고 별점 5개를 남기신 분들한테 모두 이 2개 자료집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고요. 자료집은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드리니까 그 이후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꼭꼭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11월 2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1일, 29일, 28일, 27일 매일 올려드리거든요. 충분히 이제 당일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전날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10월 추천주 매매 내역 보시면 승률이 일단 80%가 나왔고요. 그래서 16전 13승 2패했습니다. 승률 80%고요. 그래서 최근 뭐
동서 15%, 기다리수도 23%, 52%, 29%, 44%, 29% 등등 좀 급등이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올라올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무료니까요. 옆에 급비 분석에서는 시황 올려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시황들을 무료로 이렇게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옆에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부터 뭐 이슈, 그 다음에 용어 알기, 뭐 기술적 분석, 테마주 뒤에 보시면 계속 제가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부터 해서 다 무료거든요. 이 자료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꼭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애플, 아이폰, 갤럭시 할 거 없이 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만 명대는 제가 더 멋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감 많이 가져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